오늘 이제 살펴볼 이야기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는 코스피 그리고 원화 환율이 왜 격한 약세 현상을 나타내 온 것인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또 코스피와 원화 환율이 어떤 조건에 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이야기 준비를 했습니다. 간만에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도 보게 되면 가격 변동성, 글로벌 메이저들을 만드는 가격 차트의 가격 변동성을 제거한 이 수명주기를 봐야지 돼요. 그대로 보게 되게 되면 온갖 변동성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더라도 그 확률이, 적중할 확률이 더 50% 밑으로 떨어지게 되게 되죠. 2008년도에 코스피는 상승생애가 종료가 되게 됐죠. 상승생애가 종료가 되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제일 밑에 있는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2020년도에 윤회 과정이 종료가 됐고, 2020년 상반기서부터 1차 상승생애가 2021년 07월경까지 진행이 되게 됐고, 저희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2021년 07월 말에서 08월에 대한민국 코스피 삼성전자 재미가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세를 보이는 게 반도체 업황 때문이라고 라는 공개방송을 통해서 재미가 없을 것임을,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에 투자하는 것도 저평가 매력으로 들어가게 되면 별반 재미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공유를 해왔었죠. 분명히 공유를 해왔고 그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고, 지금은 2021년 7월 이후에 코스피가 1차 상승생 이후 휴지기가 진행이 되게 됐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태동기까지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휴지기가 마무리되는 조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 지우고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정책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코스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죠. 여기 가운데 붉은색 선으로 나타낸 게 역사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예요.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가 역사적 평균 속도보다 이 기간에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글로벌 닷컴 버블 붕괴 시기였어요. 또 하나, 매우 급하게 경유지를, 역사적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현상이 2008년 이후에 발생이 되게 됐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어요. 그리고 코스피가 역사적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2017년도 이후에 2019년까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고 글로벌 경제위기가 없었죠. 저희는 2018년 6월서부터 공개방송을 진행을 했고, 2018년, 2019년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대한민국의 2017년 5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정권이 6월서부터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하게 됐고, 부동산 규제 정책은 결국은 시중 원화 유동성의 증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만들게 되게 돼요. 경기 부양을 통해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를 더욱더 가속시켜야 되는 시기에 원화 유동성 공급을 막아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을 더 자극하게 된 거죠. 그에 따라서 2017년, 2018년도서부터 정확히 새로운 정책이 시작된 6개월 정도 뒤서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의 단상을 나타나게 되는 주요한 경제 지표들은 침체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이러한 경제의 방향성에 코스피가 수렴되게 되면서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도 없고 글로벌 경제위기도 없던 시절에 코스피가 역사적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되면서 급한 가격 조정이 발생이 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가 되게 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함에 따라서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충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에 의해서 코스피의 1차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어요. 근데 계속해서 코스피를 밑으로 때려박았었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욱더 강도를 있는 대로 강화를 시켜놓게 됐죠. 이와 같이 코스피라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발생됐을 때만 역사적 평균 속도를 하회하는 현상이 발생되어져 왔는데, 2017년 5월서부터 진행된 대한민국의 6월부터 진행된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매우 특이하게 대한민국의 경제를 자체 정책에 의해서 하방으로 머리를 끌어내려 왔었다. 다행히도 이것이 이제 해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오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조건 속에서 가격이 다 같이 올라가는 추세가 진행 중인지를 살펴서 그러한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버블이 과도하게 생기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제어를 함으로써 부의 선순환 기간이 최대한 연장돼서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부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무조건 나쁜 거니까 다 같이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틀어막자. 이것은 맞지가 않는 얘기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코스피를 보게 되면 1차 상승세 이후 휴지기 기간이 이제 마무리 조건에 들어와 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코스피가 국내 언론 보도들을 보게 되면 코스피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남았다. 2020년 상반기에도 그러했듯이 엘리어트 하락 파동이 아직 남았다. 하방 충격이 더 나와야 된다. 기술적 분석가가 떠드는 거죠. 그들은 2020년 3월에도 반등 이후에 폭락합니다. 왜 그럽니까? 엘리어트 이 하락 파동을 이걸 보게 되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안 맞았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코스피는 더 빠집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원화 환율을 바라 매우 불안정하다. 매우 단기간에 가치가 폭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것을 주장을 해요.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 가치예요.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내는 기간에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했죠. 이거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고 기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미 달러 가치가 강세를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1달러에 1,000원으로 교환이 됐다면 얘가 더 강세를 나타나게 되면 1달러를 내밀면 지금은 뭐 1,200원이나 1,400원이나 예전보다 더 많은 원화를 1달러를 내밀었을 때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얘가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가게 되죠. 지우고선 보게 되면 빨간색 그래프가 올라간다는 것은 원화 가치 약세를 의미를 해요. 미 달러 가치 강세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원유도 비트코인도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 심지어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실적에 집계되는 무역수지, 기업이익도 이와 같이 하락세가 진행이 되게 됐죠. 같은 기간에 미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는 같은 기간에 원화 환율의 약세가 진행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2021년 5월서부터 현재까지 미달러 가치의 초강세 현상에 따라서 미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심지어는 미국의 경제지표 실적, 그리고 미달러의 가치와 교환되는 환율 부분도 영향을 미쳐 왔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코스피가 어떤 조건에 와 있는지, 환율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에요. 그리고 여기 빨간 선으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의 수출 실적이에요. 여기 1번으로 명기한 부분을 보게 되면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 태동기까지 내려오게 되는 원화 강세 현상이 진행이 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판매되는 이 100원짜리가 판매 가격이 변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넘어서 다른 국가에 판매가 되게 되면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원화 가치가 이 태동기 초일까지 극한 강세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대한민국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번 기간에도 원화가 미달러 대비 초강세 현상을 나타내는 지점까지 하락하게 되게 되면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던 대한민국 수출 실적이 둔화되게 되고, 3번 기간에도 원화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되게 되면 증가되는 수출 실적이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뭐예요? 얘가 2022년 6월 10일 기준으로 조회를 한 거예요. 다행히도 미국의 도움으로 미달러 가치 초강세 현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매우 단기에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약세를 나타나게 되고, 이에 연동되어서 대한민국 수출 실적에 증가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한
원화 유동성이 증가되어야 될 시기에 원화 유동성이 충분히 증가되지 못해서 원화의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 중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막 획기적으로 성장세를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환율 조건의 변화로, 그리고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에 의한 환율 조건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수출, 대한민국은 1년 동안 만드는 부의 절반가량을, 정확히는 47% 가량을 이와 같은 수출을 통해서 만들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매우 단기에 상승하는 현상이 진행된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 경제에 득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상적인 원화 가치 약세 현상이라고 보기보다는 같은 기간에 미 달러의 단위로 가치가 측정되는 상품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진행되어져 왔고, 원화 환율도 여기에 연동되어서 변화를 나타내게 됐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6월 4주차에는 각 개별 금융상품별로 다시 만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얘는 실체가 없는 놈이기 때문에 6월 13일까지는 다른 놈들이 빠지니까 따라서 빠지고, 6월 13일 이후에는 6월 4주차에 들어가서는 자기 선물 만기가 다가오고 오게 되니까 선물 매도 포지션을 잡아놨기 때문에 밑으로 때려박게 되니까 더 하락세가 나타났고, 비트코인 폭망한다 같은 기간에 원유가 꼬꾸라지게 됩니다. 암호화폐가 폭망한다, 끝났다, 원유가 끝났다, 주식시장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라는 것을 2021년 05월서부터 지속해서 공유해왔죠. 근데 2021년 05월과 현재 조건이 달라진 것은 글로벌 메이저 투자사들, 특히 미국이 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하고 선물 ETF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그 상품만 승인을 내린 것일까? 그 결과가 이 암호화폐 시장마저도 장악했다.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통해서 개인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3독의 정진은 지속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공개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월 4주차는 이와 같이 개별 상품별로 만기를 맞이하는 상품별로 국부적인 이제 하방 변동성이 강화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고, 암호화폐는 이제 메이저들이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이제 예전과 같은 독립적인 변동성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제의 호경기 주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호경기가 연장이 되어 버렸죠.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미국의 핵심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도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해 왔고, 비트코인보다 그러한 것들이 더 매력적인 시절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하고 그 내용들을 좀 저희 채널에서 찾아보시게 되게 된다면 매우 생각보다 빠르게 좀 더 삶이 불편함이 없어지는 그런 시절을 맞이할 수 있으시라는 것을 강조해서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가치를 이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해 주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삶의 가치를 조금 더 상방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을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 외에 추가적인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추가적인 채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유튜브 채널 외에도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2개가 되게 되고 블로그가 하나가 되게 돼서 총 3개의 채널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중이죠. 먼저 유튜브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을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렇게 검색이 되게 되고, 여기에 정보라고 되어 있는 쪽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링크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죠. 얘를 이제 마우스로 긁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새로운 창에다가 얘를 갖다가 붙이시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2개 중에 첫 번째 카페인 주상지라는 카페가 조회가 되게 돼요. 여기 좌측에 있는 메뉴 중에 이 무료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 이 메뉴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과거서부터 분석해온 그러한 저희 분석 내용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고요. 또 녹색 검색 창에다가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 중간에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가 연결이 되게 돼요. 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는 공개 방송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 블로그를 통해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주중에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검색을 했었던 거에 제일 밑부분에 또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라는 게 또 연결이 되게 돼요.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는 주상지라는 카페와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는 카페가 두 가지예요. 근데 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카페에는 더욱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지만 유료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는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진행하는 공개방송 밤을 잊은 그대와 관련된 추가적인 콘텐츠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카페 두 군데, 블로그 한 군데를 설명드렸습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